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황금 면발 라면입니다. 대박, 이 황금 면발 빛나는 거 보세요. 500만이 선택한 황금 면발, 그랑스아가 빗속성 검사 오르타 출시. 또 잘랐네 이거. 오늘 준비한 요리는 면 요리입니다.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수타나 족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족타 방식으로 면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기계랑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 더 쫄깃하고 맛있는지를 실험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밀가루 반죽을 하나는 기계에다가 넣고 하나는 직접 손으로 쳐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뭉치기 시작을 하면 꺼내가지고 숙성을 또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숙성을 굉장히 여러 번 하는 레시피를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기계로 요리한 녀석도 동일한 시간으로 숙성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숙성이 끝난 뒤에는 다시 기계로 돌려가지고 탄성을 더 먹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족타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양말을 갈아 신고 올라가서 꾹꾹꾹꾹 눌러주기를 시도했습니다. 족타를 하는 분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버선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밟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밟아보고 있습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널쩍하게 펼쳐지면은 꺼내서 3번을 접어준 다음에 이거를 또 눌러주는 과정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2번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는 또 다시 휴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휴식 시간을 주고 30분 뒤에 다시 반죽을 꺼내가지고 발로 밟고 접어서 또 밟고 하는 와중에 기계가 그만 터져버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빵용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을 돌리는 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은 기계를 옆에다 두고 저는 그냥 열심히 밟을 뿐이었어요. 인간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반죽이 다 끝난 녀석들 또한 1시간 정도 숙성을 한 뒤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계로 한 거는 족타로 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매끈하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뭐 이게 다 기계 탓이겠죠. 좀 더 좋은 제면기를 썼다면 훨씬 더 좋은 녀석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제 기준에는 면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라면도 반으로 안 자르고 냉면도 가위로 잘라 먹지 않는 타입이라서 최대한 긴 면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쭉쭉쭉 길게 늘려서 두껍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근데 썰고 나니까 이게 면을 만든 건지 아니면 떡볶이를 만든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두꺼워져 가지고 족타로 한 녀석은 조금 더 얇게 펴주기로 했어요. 좀 전에 했던 건 3mm 정도인데 얘는 1mm 정도로 얇게 펴가지고 썰어두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기계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밀리면서 쫀득쫀득하면서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준비해준 이 두 가지의 면을 한번 삶아가지고 먹어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는 3mm 정도 돼가지고 거의 한 15분을 끓였어요. 끓이는 와중에 물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본 팁이 있어요. 이런 거 넘칠 때 젓가락을 넣으면 안 넘친다 라는 소리는 다 개뻥이더라고요. 그냥 넘칩니다. 불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끔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라오는 것들 확실한 검증을 하고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다 끓여진 면을 가져와가지고 꺼내준 다음에 차게 한번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족타로 한 면을 익혀줘야 되는데요. 가끔 저도 기억력이 금붕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넘쳤지 뭐예요. 차가운 물에 한번 씻어줘가지고 탄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가져온 일반 시판 중인 면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3개를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왼쪽부터 3mm 면에 기계면, 1mm 면에 족타면,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면입니다. 간단한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쪽파만 살짝 넣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기계로 만든 녀석은 마치 떡국떡을 씹는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쫀득하다기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계로 너무 돌려가지고 과하게 쫀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족타인데 놀랍게도 기계로 만든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뭔가 딱딱한 느낌도 덜하고 쫄깃한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들어가지고 씹는 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중에서 그 산 냉동 우동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냉동 우동을 앞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타나 족타 같은 걸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면으로 다양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면은 끓는 물에다가 익혀주시고 익힌 면은 바로 꺼내가지고 찬물에다가 식혀주시면 훨씬 더 탱탱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라면이나 국수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물을 만들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시중에 이런 장국류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한 컵만 넣어도 국물이 충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국수나 면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데다가 날달걀을 풀어서 먹곤 하는데 요즘 날달걀로 만드는 레시피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달걀을 생으로 먹는 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거부감이 들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생달걀을 레시피에 쓰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달걀 대신할 거를 수비드를 사용해가지고 살짝만 익힌 계란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면은 살모넬라도 없앨 수 있는 온도
정도에서 계란을 익혔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영상에 써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쪽파 정도만 살짝 잘라줬습니다. 이런 국수장국 같은 거의 원액을 그대로 한 큰술 정도만 넣고 계란을 넣으신 다음에 쪽파 정도만 뿌려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미 저 제품으로 나오는 장국들은 조미진 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란의 고소함만 더해도 굉장히 먹을 만한 녀석이 나와요. 감칠맛이 충분하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것들도 해봐야겠죠. 얘는 명란입니다. 명란 껍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느낌을 즐기신다면은 이 알만 빼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명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거 그냥 통으로 넣고 알탕처럼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만들고 있는 거는 명란으로 만든 명란 크림 우동이에요. 처음에는 다진 마늘을 넣어서 버터랑 볶아주시면 되는데 버터가 없으시면 그냥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양파도 같이 볶아주셔가지고 양파랑 마늘이 익어서 매운맛이 조금 사라지고 흐물흐물해지면은 바로 생크림을 한 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칠맛을 더해줄 치킨 스톡이나 굴소스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굴소스 파스타는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는 삶아놓은 면을 넣으시고 원하는 정도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열을 가하시면서 졸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후추 정도 뿌려주고 간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을 보셨을 때 절대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명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스가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꾸덕꾸덕해졌을 때 불을 반드시 꺼주시고 명란을 넣으신 다음에 바로 휘두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란이 열 때문에 굳어가지고 알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을 반드시 꺼주시고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아야겠죠.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아까 털어놓은 마지막 명란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얹어주신 다음에 쪽파 정도 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김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명란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 가져와가지고 잘라서 비벼줬습니다. 뭐 물론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넣고 끓여셔도 맛은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뭐에 좋다? 사진을 찍는데 조금 더 좋다. 그래서 먹어본 맛은 명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명란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별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크림 우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호화스러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새우깡 새우 같은 녀석인데 아르헨티나 홍새우라는 녀석입니다. 냉동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조금 굵은 새우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해줄 거냐면 일단 투구를 벗길 겁니다. 이 녀석의 머리를 먹을 거기 때문에 머리를 떼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투구를 벗겨가지고 딱딱한 느낌이 없도록 저 부분만 빼가지고 손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껍질을 벗길 건데 꼬리는 남겨놓고 다리 부분만 껍질을 벗겨가지고 순살새우 비슷한 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을 따야겠죠. 보통 요걸 이제 똥이라고 하는데 새우는 내장이 등 쪽에 있어요. 제거해 주시면 조금 더 담백한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칼집을 내는 거는 새우가 휘지 말라고 해주는 겁니다. 저걸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새우가 휘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한 새우를 가져오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꼭 장갑을 끼세요. 제가 왜 갑자기 장갑을 끼냐면 손질을 하다가 투구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을 해서 장갑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장갑을 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튀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는데 꼭 찬물을 사용해 주셔야 튀김이 바삭하게 나옵니다. 튀김가루에다가 1차적으로 옷을 입힌 녀석을 물반죽에다가 쓱 담궈가지고 튀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머리를 살짝 담그신 다음에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 익어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푹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바닥에 붙을 수도 있고 모양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좀 공을 들이시면은 일쭉길쭉하게 나오는 새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초보가 하는 방식인데 저 튀김옷을 손가락으로 탁탁 튀기면서 방울방울 맺혀주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튀김꽃을 피운다고 하는 작업인데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은 조금 못해도 그럴듯한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냥 튀긴 것보다는 조금 더 부피가 있어 보이고 바삭바삭해 보이고 실제로도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튀긴 다음에 나오는 저 튀김옷들을 모아두시면은 나중에 이걸 면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튀김 우동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삶아놓은 면에 유부 같은 거를 가져오신 다음에 쪽파와 장국을 넣으시고 위에다가 튀김 새우를 얹어주시면 이제 튀김 우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 두었던 계란을 가져와서 터뜨려서 이 노란 부분에다가 새우 머리를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만들고 3주 동안 식단을 먹으면서 살을 뺐던 거를 이거 한 그릇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굉장히 맛있었던 면 요리였는데요. 저는 오늘 이 족타면을 뽑으려고 거의 한 6-7시간을 계속 발로 밟고 숙성시키는 걸 했는데요. 그 시간에 수타 족타 장인이 하는 곳을 갔다 왔으면 부산도 다녀왔겠다 싶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